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 뒷담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와대 뒷담화, 속닥속닥 뒷담화,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계속해서 맡아주실 분인데요.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이십니다. 허성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적을 보유하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책임당원이시죠? 책임당원입니다. 네, 진성당원이십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당원이십니까 하니까요. 뭔가 이렇게 결속력이 있어 보이죠. 시작해 볼게요. 이낙연 총리 후보 청문회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주 점잖고 소통형인 줄 알았던 후보한테서 바바바박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몰랐던 사실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청와대 뒷담화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도 몰랐다. 청와대가 말하는 우리도 몰랐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위장 전입. 이거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위장 전입. 원래 사실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이제 그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검증 과정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안 드러나는데 네.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내부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그 문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장 취업 문제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세금 탈루 문제라든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 네.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5가지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다 그 문서상으로 다 자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위장 전입을 아니다. 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한 부분 같아요. 그건 왜냐면은 본인들이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처음부터 사실 외무부 장관 내정자 강경화 내정자는 아예 차라리 자수를 했으면 되는데 네. 그 이제 위장 전입이 아니다. 이제 근데 부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명했어요. 부인이 그 당시에 이제 강남의 논현동에 이제 위장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일단 부인이 강남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네. 아마 문제는 뭐냐면 강남에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지 않았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석연치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강남 학교 배정 받으려고 위장 전입한 거잖아요. 예, 그거는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했는데 위장 전입한 거에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고위공직자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위배예요. 위배 사례예요. 들어가잖아요. 네, 네. 들어가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일단 이낙연 내정자도 네.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 우리 당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당내 이제 인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청문위원들이. 네. 청문위원들이 좀 더 이제 정보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공격을 세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서 처음 고위공직자 5가지 가이드라인에 첫 번째 해당되는 사항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아주 그냥 송곳 같은 검증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본인이 시인했다고 해서 일단 넘어가게 되었어요.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보니까. 시인하면 이게 참 아까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자 내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반하장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청문회에서 핵심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정 수행 능력, 그렇죠. 두 번은 전문성, 네.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과거 청문회 이 내용들이 보면은 전문성, 국정 수행 능력은 조금 뒤로 물리고 우선순위가 도덕성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도 2사람 낙마됐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사람이 낙마됐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한 사람 네.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4명 낙마했죠. 그때 줄줄이 낙마였잖아요. 네네, 줄줄이 네. 낙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때도 뭐냐면은 거의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댄 거죠. 그 그래서 당시에 어떤 분은 그 전에 썼던 뭐 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이야기했던 것까지 다 꼬리가 잡히면서 네네네. 낙마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네. 제일 1호가 누구냐면 그때 이제 그 장상전 이화여대 총장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위장전입이 1호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1호입니다. 그분이 1호였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때 뭐 위장전입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들에 대한 어쨌든 뭐 엄청난 그 위장전입이 세 가지잖아요. 네. 세금 탈루, 그 다음에 뭐 투기 목적도 있고 네. 또 아이들 뭐 좀 좋은 학교?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다 여러 가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일단 낙마를 했죠. 낙마를 해서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네. 조금씩 그 이제 위장전입 부분은 조금 약간 칼날이 이제 좀 무뎌진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총리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장전입도 일부 있는 부분들은 다 넘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낙연 총리 내정자도 결국은 지금 이제 또 현역 이제 사선 의원이다 보니까 같은 의원들끼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거 정부에도 이 부분은 위장전입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추세 아니냐.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위장전입 부분은 넘어가는데 다만 이제 이게 강남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 아이들 뭐 맹모 삼천 이렇게 해서 아이들 때문에 했다는 건 또 네. 뭐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이해가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이 학교 배정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죠, 본인. 그러니까 본인, 그 네네네. 부인.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아, 학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쩜 그렇게 또 진리적으로. 그런데 과거 민주당에서는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위장 전입 때문에 엄청나게 맹공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자, 이번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요, 청와대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청와대가 비겁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청와대 거울방 이야기거든요. 청와대에 거울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일단 거울방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운동방 아니에요? 일단 뭐 운동방이죠. 일단 확인된 거는 운동방이라 됐는데. 근데 왜 사진이 안 나오고 자꾸 거울방이라고 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 막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이제 혼자 사시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청와대 자체가 폐쇄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혼자 사는 여성의 방이라는 것은 약간 네. 비밀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특별히-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비밀스럽진 않아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걸 누가 공개하는 공직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거 다 있잖아요. 아니라면서요. 아니라고 이제 다 밝혀졌고 아니 특히 이제 7시간 동안 다른 데 가 있었다는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어디 가서 구술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참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처럼 오도돼서 온 천지 대한민국을 떠돌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사실 가짜 뉴스, 네. 페이크 뉴스로 일단 밝혀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금 일부 국민들은 그것이 이제 내 머릿속에 이제 인식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거울방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거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이 행동에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네. 남자 대통령 같으면은 체력 단련실 별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밖에 오.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청와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 계셨습니까? 아니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나가면은 경호원들이 하는 앞에 보면은 체력 단련실 별도 다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대통령들은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유스러운데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사시다 보니까 안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헬스 클럽 가면은 온 사방에 전부 다 거울로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가 자기 같은 몸을 거 보면서 하죠. 요가 하는 데는 다 다 거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된 데는 모든 사면 벽들이 전부 다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근육이 많이 튀어나오고 어디 근육이 적게 되고 이 바란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운동을 했으면 자기 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보기 위해서는 다 그걸 해놨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무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거울 때문에 며칠 하여튼 공사 때문에 늦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진을 좀 보여주면 되지. 그렇죠. 왜 그래서 자꾸 그 이렇게 이제 묘한 상상을 하게 거울방 이러냐고요. 네. 네. 그거를 좀 사진 찍어서 이 지금 거울방이 이런 거울방인데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조금 그 관제에 들어가는데 좀 어려웠다. 며칠 늦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사진을 찍어서 뭐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었다. 이런 공사다. 이러면은 되는데 이게 또 거울방이나 하니까 또 이게 탄핵돼 있었던 이 가짜 뉴스가 또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상상도 상상도 되고 뭐 특히 이렇게 남자들은 하니까. 이상한 상상을 자꾸 하더라고요. 글쎄 뭐 남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남자들 그래서 하는 이제 댓글을 제가 봤더니 박근혜 네. 그 전 대통령을 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많이 했죠. 근데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안에서 그 유리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하게 무슨 뭐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것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새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진 한 장 정도 그렇죠. 정도 기자들한테 공개해서 또 방 내부에 이런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뭐 조금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면은 또 그냥 넘어가는데 결국 이제 거울방 이렇게 마치 뭐 우리 이제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또 상상 방금 아신 대로 또 상상을 막 자극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네. 불필요한 이제 오해를 불리긴다는 것은 또 이게 자꾸 이제 과거 정부를 또 고리를 잡아서 또 다른 또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오해 소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켰으면 참 좋았었는데 좀 아쉽다. 뭐 네. 그런 뭐 생각입니다. 어제 재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품했다 이런 것도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과연 기사할 거리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진짜 짧게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네. 민주당이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계속 물고 늘어졌었는데요. 21일 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왜냐면요. 국가안전보장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양산에서 푹 쉬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빠진 국가안전보장회의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단 그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이제는 채직과 당근을 갖고 같이 가려고 한다. 네. 그러나 채직보다는 당근 쪽에다 목을 두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북한 탄도미사를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번이나 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관심은 긴장감? 아니지만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휴가가 있는 상태에서 NSC 빨리 열어라. 뭐 이 정도에서 판단해봐라. 어떤 네. 상황인지 이 정도만 했지. 이것이 뭐 결국은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 지금 과거 정부에서는 너무 지나치지는 모르겠지만은 안보에는 지나침이 부족할 정도로 안보는 원래 지나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거 부분을 갖고 분명히 이제 또 시비거리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7시간을 갖고 이렇게까지 지금 탄핵까지 전까지 끌고 왔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 이 부분 갖고 논란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긴장감이 떨어져도 안보에는 긴장감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떨어지는 것은 나무에 달린 감만 떨어질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 떨어지지 않는 대통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마라고 혹시 생각했으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청와대 뒷담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5월 26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빚 갚으라는 촛불 단체들. 문정부 첫 시험대. 아니 뭐 계속 매일 나오는 이야기가요. 자꾸 빚을 갚으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졌습니까? 우리가 앞장선 촛불 집회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빚을 갚으라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에 정교조 법외 노조 철회 요구를 팩스를 보내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빚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빚을 많이 지고 출범을 만약에라도 문재인 정부가 했다면요. 빚 갚느라 이거 바쁠 것 같은데요. 자, 빚 청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걱정이 돼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 날 특집편 하나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뭐 해면했어요. 부인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남의 논현동에 이제 위장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뭐 일단 부인이 강남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네. 아마 문제는 뭐냐면 강남에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지 않았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뭐 그쪽으로 옮겨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보면 석연치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강남 학교 배정 받으려고 위장 전입한 거잖아요. 예, 그거는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했는데 위장 전입한 거에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고위공직자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위배 사례예요.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일단 그 이낙연 내정자도 네.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 그 우리 그 당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당내 이제 인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청문위원들이 네. 청문위원들이 좀 더 이제 정보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공격을 세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대통령에서 처음 고위공직자 5가지 가이드라인에 첫 번째 해당되는 사항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아주 그냥 송곳 같은 그 검증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본인이 시인했다고 해서 일단 넘어가게 되었어요.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보니까. 시인하면 이게 참 아까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자 내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반하장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청문회에서 핵심 그 3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국정 수행 능력, 그렇죠. 둘은 전문성, 네.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과거 청문회 이 내용들이 보면은 전문성, 국정 수행 능력은 조금 뒤로 물리고 우선순위가 도덕성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 정부 때 그 김대중 정부 때도 뭐 2사람 그 낙마하고, 네. 그 낙마됐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사람이 낙마됐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한 사람 네.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4명 낙마했죠. 그때 줄줄이 낙마였잖아요. 네네 줄줄이 네. 낙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때도 뭐냐면은 거의 그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댄 거죠. 그 그래서 당시에 어떤 분은 그 전에 썼던 뭐 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이야기했던 것까지 다 꼬리가 잡히면서 네네네. 낙마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네. 제일 1호가 누구냐면 그때 이제 그 장상전 이화여대 총장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위장 전입이 1호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1호입니다. 그분이 1호였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때 뭐 위장 전입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들에 대한 어쨌든 막 엄청난 그 위장 전입이 3가지잖아요. 네. 세금 탈루, 그다음에 뭐 투기 목적도 있고 네. 또 아이들 뭐 좀 좋은 학교?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인데 이 3가지 다 여러 가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일단 낙마를 했죠. 낙마를 해서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 뒷담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와대 뒷담화, 속닥속닥 뒷담화,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계속해서 맡아주실 분인데요.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이십니다. 허성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당적을 보유하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책임당원이시죠? 책임당원입니다. 네, 진성당원이십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당원이십니까 하니까요. 뭔가 이렇게 결속력이 있어 보이죠. 시작해 볼게요. 이낙연 총리 후보 청문회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주 점잖고 소통형인 줄 알았던 후보한테서 바바바박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몰랐던 사실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청와대 뒷담화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도 몰랐다. 청와대가 말하는 우리도 몰랐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위장 전입. 이거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위장 전입. 원래 사실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이제 그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검증 과정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안 드러나는데 네.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내부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그 문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장처 문제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세금 탈루 문제라든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 네.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5가지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다 그 문서상으로 다 자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위장 전입을 그 아니다. 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한 부분 같아요. 그건 왜냐면은 본인들이 그걸 그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그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처음부터 사실 뭐 그 외무부 장관 내정자 강경화 내정자는 아예 차라리 자소를 했으면 되는데 네. 그 이제 위장 전입이 아니다. 이제 근데 부인이 이제 그 당시에